호주 케이프 워터브리지 근처 화이트 비치에서 어부가 반쯤 먹힌 상어를 발견했어. 그레이트 화이트를 포함한 상어들이 이 바다에 흔하긴 하지만 이렇게 된 상태로 발견됐다는 건 훨씬 더 큰 포식자에게 공격당한 것 같아. 어쩌면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거대한 존재일지도 모르지. 그런데 폭발하지 않은 폭탄이나 수천 마리의 해변으로 밀려온 홍합, 심지어 UFO 목격 같은 건 어떨까? 그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미스터리야. 이상한 것부터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까지 전 세계 해변에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 해변으로 떠밀려온 적이 많아. 뉴욕의 혹등고래. 뉴욕에서 해변에 나온 사람들이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 속에 엄청나게 큰 게 보였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혹등고래였는데 이 녀석이 엄청 고통스러워 보였어. 처음에 고래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변에 좌초돼서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했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혹등고래는 이미 죽은 상태였어. 질병 때문일 가능성도 있어. 바다에서 고래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균들이 조직을 분해하면서 주로 메탄과 황화수소 같은 가스를 엄청 많이 만들어내. 이 가스들이 고래 몸속에 쌓이면서 점점 부력이 생겨서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게 돼. 고래가 어디서 죽었는지, 당시 바다 상태가 어땠는지에 따라 시체가 몇 킬로미터씩 떠다닐 수도 있지. 홀로 떨어진 고래 두개골. 해변을 걷다가 갑자기 두개골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걸 상상해봐. 그게 실제로 오션 카운티의 아일랜드 비치 주립공원에서 일어났어. 이 두개골은 밍크고래 거였어. 밍크고래는 수염고래 중에서도 비교적 작은 종이야. 그런데 이 두개골 상태가 완전 깨끗했어. 진짜 박물관 전시용으로 전문가가 손질한 것처럼 프리즘하게 깨끗했다고. 살점 하나, 조직 하나 없이 부패 냄새도 전혀 안 났어. 그냥 뼈만 남아 있었지. 어떻게 고래의 두개골이 이렇게 완벽한 상태로 해변에 떨어질 수 있었을까? 만약 더 큰 포식자가 물어뜯었다면 뼈의 손상이나 이빨 자국, 폭력적인 먹이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건 전혀 없었어. 완전히 온전하고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지. 좀비 상어. 이건 진짜 좀비 아포칼립스가 현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들 거야. 다른 상어한테 공격당해서 심하게 다쳤는데도 계속 헤엄치고 먹이를 사냥하던 상어 얘기야. 진짜 좀비 상어. 아포칼립스 벙커 준비하기 전에 내가 제대로 설명해 줄게. 상어들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엄청난 회복력을 갖게 됐어. 심각한 부상에도 살아남는 능력이 정말 놀라워. 내 상어가 다른 동물들한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도 계속 움직일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자. 먼저 골격 구조부터 얘기할게. 대부분의 물고기나 포유류와 달리 상어는 뼈가 없어. 전부 연골로 되어 있지. 우리 코나 귀를 구성하는 그 유연한 연골 말이야. 이 연골 골격은 뼈보다 훨씬 가볍고 유연해서 상어한테 여러 이점을 줘. 상어가 다쳤을 때 심하게 다쳐도 유연한 골격이 충격을 흡수하고 완전히 부서지지 않아. 그래서 몸의 큰 부분을 포식자에게 잃어도 남은 부분으로 여전히 기능할 수 있는 거지. 두 번째로, 상어의 혈액순환계가 엄청 효율적이야. 특히 부상당했을 때 중요한 장기들로 혈류를 재빨리 돌리는 독특한 능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물린 자국이나 살점이 떨어져 나간 상어가 헤엄치는 걸 보면 그건 좀비가 아니라 수백만 년 진화가 만들어낸 지구상 가장 강인한 포식자라는 증거야. 불길한 물린 자국이 있는 고래. 남아프리카 해변에 고래 사체가 나타났을 때 현지 사람들과 해양 생물학자들이 바로 주목했어. 남아프리카 해안에서는 고래 좌초가 매년 몇 번씩 일어나는 일이 흔하긴 해. 그런데 이 물린 자국들은 엄청 컸고 강력했어. 지방층과 근육을 무시무시하게 효율적으로 찢어버렸지. 물린 범위로 봤을 때 엄청난 턱 힘을 가진 생물이 분명했어. 엄청난 힘으로 한 입에 물어뜯은 거야. 보통 해양 생물학자들이 고래 포식 흔적을 보면 범인을 꽤 빨리 알아내. 범고래는 특유의 패턴을 남기고 백상아리 같은 큰 상어들은 독특한 물린 모양이 있거든. 여러 포식자가 관여했어도 전문가들은 퍼즐 맞추듯 알아내지.
하지만 이번 건은 어떤 알려진 포식자와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어. 우리는 새로운 종을 계속 발견하고 있고 가끔은 해양 생태계에서 가능한 한계를 뛰어넘는 생물의 증거를 찾기도 해. 멸종한 선사시대 거대 상어 메가로돈 생각해봐. 수백만 년 전에 살았던 그 괴물 상어 말이야. 인간 손만 한 크기의 이빨 때문에 존재를 알게 됐지. 몸 길이가 60피트, 약 20m, 도 넘고 지금 살아있는 어떤 동물보다 훨씬 강한 물어뜯는 힘을 가졌어. 물론 메가로돈이 지금도 산다는 건 아니야. 증거상 완전히 멸종했거든. 하지만 메가로돈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바다가 정말 거대한 포식자를 키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거지. 과학자들은 물린 자국을 자세히 살펴보고 크기를 재고 공격자의 DNA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조직을 분석했어.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미스터리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어. 몇 가지 이론과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한 답은 아직 없어. 따개비로 뒤덮인 사체. 자, 이제 신비로운 이야기에서 완전 기묘한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발견은 정말 SF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거예요. 해변에 나온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뭔지 전혀 감이 안 왔대요. 제가 말하는 건 완전히 따개비로 뒤덮여서 원래 살아있던 생물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사체예요. 가까이 다가가 보면 동물이라는 건 알겠는데 표면 전체가 작은 조개 같은 것 수천 개로 완전히 덮여 있어요. 온통 따개비 투성이라서 원래 어떤 생물이었는지 거의 알아맞히기 불가능할 정도죠. 이 생물은 바다 동물 사체였는데 상태가 너무 심해서 정확한 종을 알아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 동물 자체가 아니라 이걸 집으로 삼은 따개비들이에요. 이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정말 신기하거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바다에서 큰 동물이 죽어서 떠다니기 시작하면 따개비들한테 완벽한 땅이 되는 거예요. 사체가 조류를 따라 떠다니면서 따개비 유충들이 붙기 시작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따개비가 달라붙어서 결국 표면 전체를 다 덮어버려요. 사체가 얼마나 오래 떠 있었느냐에 따라 따개비가 층층이 쌓여서 정말 기괴하고 예계 생물 같은 모습이 되니까 해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다시 돋친 바다지. 에일리언 영화에서 그냥 튀어나온 것 같은 생물이에요. 온몸에 독이 있을지도 모르는 날카로운 가시로 덮여 있죠. 어떤 해변 사람이 이걸 찍어서 올렸더니 인터넷이 완전 난리가 났어요. 다들 이게 대체 뭐냐고 미친 듯이 찾아봤대요. 영상을 보면 몸이 마디마디로 나뉜 지렁이 같은 생물이 반짝이는 무지개빛 가시로 덮여 있어요. 색깔이 계속 변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꿈틀꿈틀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매혹적이면서도 엄청 소름 끼쳐요. 이 생물을 흔히 바다지, 시마우스라고 부르는데 절대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녀석이에요. 이 가시들은 그냥 멋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포식자로부터 몸을 보호해주죠. 가시는 엄청 날카로워서 바다지를 먹으려는 녀석들은 다 상처 입거나 따끔거려요. 둘째, 이 반짝이는 무지개빛은 위장이나 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과학자들이 아직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 중이래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가시들은 독이 있어요. 피부에 찔리면 아프고 부풀어 오르고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따끔거리고 짜증나요. 사람한테 치명적이진 않지만 진짜 불쾌하대요. 어떤 사람은 심한 벌침 같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에 데인 것처럼 타는 느낌이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바다지는 보통 바다 밑바닥에 숨어서 진흙이나 퇴적물에 파고들면서 작은 생물이나 유기물을 먹고 살아요. 공격적이지 않고 사람을 사냥하지도 않으며 그냥 자기 할 일만 해요. 그래서 해변에서 발견되는 건 꽤 드문 일이에요. 아마 강한 해류나 폭풍 때문에 휩쓸려서 육지로 올라온 거겠죠. 엉뚱한 곳에 떠밀려온 밍크고래 사체. 밍크고래 사체가 상상도 못할 장소에 나타났어요. 바로 해변데크 바로 옆, 파도가 거의 안 닿는 곳에요. 몇 미터 길이의 밍크고래 사체가 나무데크 구조물 근처 모래 위에 누워 있었어요. 분해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 퍼졌고
상태를 보니 해변으로 떠밀려오기 한참 전에 이미 죽은 게 분명했어요. 어떻게든 거기까지 왔든 말든 이 고래 사체 때문에 지역 당국이 엄청난 골칫거리를 떠안게 됐어요. 고래 사체는 엄청 크고 무거워서 옮기기가 정말 힘들어요. 게다가 빠르게 썩으면서 건강 위험을 만들고 청소 동물들을 끌어들이죠. 냄새만으로도 해변이 며칠, 심하면 몇 주 동안 못 쓸 지경이 돼요. 이렇게 큰 사체를 치우려면 특수 장비가 필요하고 신중한 계획과 꽤 큰 비용이 들어가요. 호주에서 UFO 목격 사건이 있었어요. 호주 해안가를 탐험하던 관광객이 촬영한 UFO 영상이 정말 신기하고 위화하네요. 여러분, 이 영상에는 바다 위 하늘에 여러 물체들이 떠 있는 듯한 장면이 나와요. 처음 보면 비행기 떼인가 싶죠? 군용기 편대 비행이거나 상업용 비행기일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다 보면 몇 가지가 도저히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이 물체들은 완전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전혀 움직이지 않거든요. 소리도 전혀 안 들려요. 특히 여러 대가 편대를 이루고 날아다니는 비행기라면 소리가 날 텐데 말이죠. 게다가 영상에 보이는 바람 세기를 생각하면 이 물체들이 바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정말 이상해요. 가장 그럴듯한 설명으로는 일반적인 비행기, 아마 군용 제트기들이 편대 비행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호주는 해안 지역에서 군사 활동이 꽤 활발하고 편대 비행은 흔한 훈련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움직임이 없어 보이고 소리가 안 나는 건 여전히 설명이 안 돼요. 이 물체들이 첨단 군사 기술인지 대기 현상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인지 아직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예요. 진지하게 조사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소름 끼치는 바다 생물. 자, 이제 하늘에서 벗어나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번에 소개할 발견은 진짜 소름 돋을 거예요. 완전 외계 생명체처럼 생긴 정말 기괴한 크리처 얘기예요. 사진이 처음 온라인에 퍼졌을 때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거 다른 행성에서 온 거 아냐?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녀석은 2024년 1월에 호주 페어헤이븐의 스텝비치에 떠밀려 올라왔어요. 인터넷이 완전 난리가 났죠. 다들 이게 대체 뭐냐고 난리법석이었어요. 사진을 보면 울퉁불퉁하고 덩어리진 모양인데 표면이 거의 스펀지나 산호처럼 생겼어요. 불규칙하게 튀어나온 부분들로 가득하고 색깔은 붉은 핑크부터 오렌지, 노란색까지 다양해요. 뚜렷한 머리도 없고 눈도 안 보이고 지금까지 봤던 어떤 동물터머 전혀 닮지 않은 모습이랍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 완전 어리둥절해서 현명하게 빅토리아 자연주의자 클럽 페이스북 그룹에 사진을 올렸어요. 누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전문가들은 이게 아마 바다 튤립, 시툴러프일 거라고 봤어요. 좀 특이한 바다 생물인데 거친 스펀지 같은 표면을 가지고 있죠. 색깔도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고 보통 약 80m 정도 되는 깊이, 그러니까 262피트 정도 되는 깊이에서 바위에 긴 줄기로 붙어서 살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꽃처럼 피어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진짜 신기하면서도 오싹하지 않아요? 바다 속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괴물 같은 친구들이 많다는 거. 신비한 공들. 2025년 1월에 시드니 북부 해변에서 나타나서 완전 패닉을 일으켰던 거 얘기해 볼게요. 바로 이 신비한 공들이에요. 수천 개, 아니 그 이상이 모래사장을 뒤덮어서 해변 9곳을 아예 폐쇄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공들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말해주면 왜 당국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바로 이해가 갈 거예요. 처음에 해변에 나온 사람들이 이 회색빛과 흰색 공들을 모래 위에 흩어져 있는 걸 봤을 때 반응은 완전 어리둥절했어요. 크기는 작은 구슬만 한 것부터 골프공 크기까지 다양했고 이상하게 타르처럼 끈적끈적한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무슨 재질인지, 건강에 위험한 건 아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최대한 조심해야겠다 싶어서 당국은 바로 해당 해변들을 폐쇄하고 샘플을 모아서 검사를 시작했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 공들에는 석유 제품에 들어있는 탄화수소 혼합물이 있었고 기름이나 지방에서 나오는 지방산도 포함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무서웠던 건 대장균, 콜라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대변에서 나오는 세균이잖아요. 게다가 약품, 화장품, 동물 배설물 흔적까지 나왔어요. 도대체 이 공들이 어디서 온 걸까요? 가능한 원인이 몇 가지 있어서 수사팀이 다 조사 중이에요. 가장 첫 번째 가능성은 하수도 누출이나 넘침이에요. 특히 폭우가 쏟아지면 하수 시스템이 감당을 못해서 미처 처리되지 않은 하수나 반쯤 처리된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결국 바다까지 흘러가게 되거든요. 바다 거품. 이제 좀 마법 같은 거 얘기해볼까? 바로 바다 거품이야. 이게 엄청 많이 생기면 해변이 진짜 판타지 영화 속 장면처럼 변해버려. 호주 퀸즐랜드 사람들은 이런 현상에 익숙하지만 2017년 3월에 대비 사이클론이 덮쳤을 때 바다 거품이 정말 장관이었어. 거품이 워낙 두껍고 풍성해서 거의 눈처럼 보일 정도야. 모래사장을 덮고 바람이 세게 불면 내륙 쪽으로도 날아가 버리더라. 대비 사이클론 때 몇몇 해안 마을에서는 강한 바람의 거품이 공중으로 떠올라서 열대 기후인데 눈이 내리는 것처럼 초현실적인 광경이 펼쳐졌어. 그럼 도대체 바다 거품이 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걸까? 바다 거품은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유기물이 강한 파도에 휘저어서 생겨. 유기물에는 단백질, 지방, 그리고 분해된 조류나 물고기 배설물 같은 생물학적 물질들이 포함돼 있어. 파도가 부서지면서 물 속에 공기가 섞이면 그 유기물들이 비누처럼 작용해서 안정적인 거품 구조를 만들어내. 이 거품은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유지되기도 해. 물속 유기물이 많을수록, 그리고 파도가 세게 칠수록 거품도 더 많이 생기지. 대비 사이클론처럼 큰 폭풍이 오면 강한 바람, 거대한 파도, 그리고 휘저인 유기물이 합쳐져서 정말 멋진 거품쇼가 펼쳐지는 거야. 이제 궁금할 텐데 바다 거품이 위험한 건 아닐까? 대부분의 경우엔 전혀 위험하지 않아. 그냥 바다의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일 뿐이야. 하지만 가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물에 조류가 엄청 많을 때, 특히 조류 대발생, 알갈블룸, 기간에는 거품의 독소가 포함될 수 있어서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들이마시면 호흡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 그래서 당국이 바다 거품이 많을 때 해변을 폐쇄하는 경우가 있어. 거품 자체가 위험해서라기보다는 물질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조심하라는 거지. 불발탄. 미국 매사추세츠주 마사스 비냐드 해변에 떠오른 불발탄 하나. 이건 그 지역의 전쟁 과거를 생생하고 무섭게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었어. 2009년에 해변을 걷던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고 바로 대피령이 내려졌어. 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했지. 모래에 반쯤 묻혀있던 녹슨 공중 폭탄이었는데 모래가 움직이고 조수 작용으로 드러난 거야. 이 폭탄은 아주 오래된 거였지만 여전히 위험은 진짜였어. 불발탄은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이 지나도 위험할 수 있어서 다루는데 극도의 주의와 전문 지식이 필요해. 2017년 6월에도 또 화제가 됐어. 마사스 비냐드 해변에서 100파운드짜리 사진 플래시 폭탄이 발견된 거야. 이건 제2차 세계대전 때 야간 사진 촬영을 위해 목표물을 밝히는 데 썼던 거야. 폭발물과 마그네슘 가루가 들어있어서 엄청난 섬광을 만들어냈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이야. 메갈로돈 이빨. 2015년 8월 크로아티아 포쿠프스코 근처 쿠파 강변에서 발견된 메갈로돈 이빨. 크로아티아에서 발견된 이 이빨은 몇 인치나 되는 크기에 톱니 모양 가장자리가 있는 커다란 삼각형 모양이었어. 살과 뼈를 찢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거지. 참고로 이미 엄청난 백상아리 이빨도 보통 2-3인치 정도야. 그런데 메갈로돈 이빨은 6인치 이상 되는 경우도 많고 더 큰 표본도 발견됐어. 이 크기 차이만 봐도 이 고대 포식자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알 수 있지. 메갈로돈의 학명은 카어처로켈즈 메갈로단이고 약 2300만 년 전부터 360만 년 전까지 살았어. 이빨 크기와 현대상어의 이빨 몸 길이 비율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의 몸 길이가 최대 59피트,
약 18m에 달했을 거라고 추정해. 어떤 연구자들은 더 컸을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하고. 비교하자면 스쿨버스가 약 40피트 정도잖아. 그러니까 스쿨버스보다 반 정도 더 긴 상어가 자동차를 통째로 삼킬 수 있을 만큼 입을 벌렸다는 거야. 상상만 해도 소름 돋지? 이 녀석들은 해양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였어. 고래, 큰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먹었지. 이빨은 바다 포유류의 두꺼운 지방층과 단단한 뼈를 썰기 위해 만들어졌고, 물어뜯는 힘은 제곱인치당 4만 파운드 이상으로 추정돼. 그럼 이 엄청난 포식자들은 왜 멸종했을까? 현대 백상아리와 범고래가 등장하면서 먹이 경쟁이 심해졌어. 게다가 주요 먹이였던 큰 수염고래가 줄어들면서 그 거대한 몸을 유지할 만큼 먹이를 찾기 어려워졌을 거야. 크로아티아 강에서 메갈로돈 이빨이 나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 지역의 지질 역사만 알면 완전히 이해가 돼. 수백만 년 전 지금의 내륙 유럽 대부분이 얕은 바다로 덮여 있었거든. 메갈로돈이 그 바다를 헤엄다니며 살았고 죽거나 이빨을 잃으면 해저에 가라앉아서 화석이 됐어. 오랜 세월 동안 지질 작용으로 그 고대 해저가 융기됐고 침식으로 화석이 드러났지. 강이 그 화석층을 뚫고 흐르면서 이빨이나 다른 화석들이 하류로 떠내려가서 운 좋은 해변 탐험가나 화석 헌터들이 발견하는 거야. 해초벽. 해초벽이야. 2018년에 시드니의 콜라로이 비치에 엄청나게 큰 해초벽이 나타났는데 너무 커서 너무 문제라서 당국이 어쩔 수 없이 해변을 일반인 출입금지로 만들었어. 바다에서 많은 양의 해초가 떨어져 나가면 해류를 따라 떠다니게 돼. 바람 방향이나 조수 움직임, 해안 지형에 따라 이런 해초가 특정 장소에 쌓이기도 해. 해변으로 밀려오면 분해가 시작되는데 충분히 빨리 많이 쌓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더미가 생기는 거지. 거위목 따개비로 뒤덮인 유목. 2016년 12월 오클랜드 근처 무리와이 비치에 이상한 물체가 떠밀려와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무리와이 괴물이라고 불린 이 신비한 발견 때문에 현지 사람들이 엄청 흥분해서 떠들썩했지. 그러다 뉴질랜드 해양과학협회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으면서 결론이 났어. 아마도 거위목 따개비로 가득 덮인 커다란 유목일 거라고. SF 영화에서 나온 건 아니었지만 바다가 평범한 걸 얼마나 신기하고 멋지게 만들어 보이게 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인상적인 사례였어. 해파리 떼. 2017년 5월에 웨일스와 영국 다른 지역 해변들이 대규모 해파리 떼, 특히 커다란 통통한 배럴 해파리로 뒤덮여서 해변을 찾은 사람들이 놀라면서도 신기했어. 멋지기도 하고 걱정도 됐지. 해파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 중 하나야. 5억 년 넘게 존재해왔고 여러 차례 대멸종 사건도 살아남았어. 지금도 전 세계 바다에서 잘 번성하고 있지. 2017년 영국 해파리 떼는 정말 대단했어. 평소엔 막던 해변이 갑자기 수만 마리의 해파리로 완전히 깔려버렸거든. 햇빛에 반짝이는 투명한 몸뚱이가 장관이었어. 특히 배럴 해파리는 쓰레기통 뚜껑만 한 크기로 자라고 무게가 최대 35kg 정도까지 나가는데 이번에 특히 많이 보였어. 이 거대한 녀석들은 사람한테 거의 해롭지 않아. 쏘는 힘도 아주 약하지만 그 크기와 숫자 때문에 정말 엄청난 광경을 만들어냈지. 거대한 개복치 사체. 연구자들이 어떤 섬에서 이 표본을 발견했을 때 바로 알았어. 이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이 몰라 개복치는 무려 2744kg이나 나갔어. 이 종의 평균 무게보다 2배 이상 무거워서 지금까지 기록된 개복치 중에서도 가장 큰 것 중 하나야. 개복치는 바다에서 가장 독특한 물고기 중 하나지. 몸이 크고 납작하게 생겨서 반으로 잘린 것처럼 보이거든. 일반적인 꼬리 지느러미가 없고 대신 클라부스라는 구조가 있어서 잘린 듯한 모양을 하고 있어. 이상한 모양이지만 엄청 크게 자랄 수 있어. 보통 개체는 1000kg 정도 나가는데 이 녀석은 진짜 예외적인 존재였어. 썩어가는 고래의 미스터리. 엄청난 악취를 풍기는 썩어가는 덩어리라니. 바쁜 놀이터 근처에서 보통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죠.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거대한 고래 사체를 발견했어요. 강한 파도에 떠밀려 해변으로 밀려온 거예요.
고래가 스스로 해변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녀석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의심됐어요. 더 큰 바다 생물이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고래가 제압당한 뒤에 해변으로 떠밀려온 거죠. 고래가 바다에서 죽으면 몸 안에서 분해되면서 가스가 생겨요. 그 가스 때문에 사체가 떠오르고 파도에 따라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참한 상태로 해변에 도착한 거죠. 나중에는 과학 연구를 위해 그 유해를 옮겼답니다. 들쭉날쭉 이빨 뱀장어. 멕시코 해변에서 이 동물을 보면 마치 신화 속괴물을 만난 기분일 거예요. 장어 같은 몸통에 날카롭고 고르지 않은 이빨이라니. 전설이나 심해 이야기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죠. 당연히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게 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오래 숨겨져 있던 바다의 주민일까? 아니면 완전히 이상한 존재일까? 답은 둘 다 조금씩 섞인 거예요. 이건 바로 들쭉날쭉 이빨 뱀장어예요. 이 종은 정말 희귀해서 몇 번밖에 기록되지 않았고 해변으로 떠밀려온 적은 거의 없었어요. 수면 아래 아주 깊은 곳에 사는 녀석이라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동물이 자꾸 나타난다면 뭔가 걱정스러운 신호일지도 몰라요. 해변에 올라온 돌고래 상어. 이건 약 8m 길이의 돌고래 상어가 독일 브레멘의 그린란드만에 떠밀려온 거예요. 평화로운 하루를 즐기러 온 해변 방문객들이 몇 시간 동안 머리를 싸매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돌고래 상어가 육지까지 왔을까 하고요. 이 8m 정도 되는 거대한 생물이 독일 브레멘의 그린란드만 해변에 밀려온 거예요. 발견됐을 때 이미 오래전에 죽은 상태였지만 그 엄청난 크기 때문에 모두가 어리둥절했죠. 진짜 궁금한 건 왜 이 돌고래 상어가 해변 가까이까지 왔느냐예요. 더 큰 포식자에게 공격당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돌고래 상어는 보통 다른 바다 동물들에게 사냥당하지 않거든요. 슬프게도 이건 바다 환경이 더 이상 이들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어요.